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논란과 관련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보상을 공식 요청하고 특히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 지정 해제를 위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불자산악인 어몽길 대장 발언의 결실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조계사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문화축제를 펼쳤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화합과 정진을 모토로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른바 도자회화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예술작가가 미술계의 한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조계종과 정부의 오랜 갈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보상을 공식 요청하며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 지정 해제를 위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대한 조계종의 공식 입장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보상이었습니다. 대변인 오심 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가 일방적으로 편입된 만큼 이제는 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명문화해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 관련료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됐고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공원 입장료와의 합동징수와 해제가 논란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공약했으나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BBS 불교 방송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조계종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의 해제와 권리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정 해제를 위한 사례 검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영 지역의 65개 마을이 수십 년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에다가 요청을 해왔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2011년도에 65개 마을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됐던 사례가 이렇게 좀 있거든요. 조계종 중앙종회도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헌법 소원이라는 강경 대응이 본격화될지 더욱 주목됩니다.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사찰 토지를 국가가 배상할지 아니면 조계종이 헌법 소원에 나설지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탄생 성지인 네팔 룸비니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첨단 신소재 그래핀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스탠다드 그래핀은 네팔 룸비니의 어몽길 휴먼스쿨에서 정수설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정수시설은 불자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설립한 어몽길 휴먼재단의 후원으로 설치됐고 그래핀 제조 기술을 응용한 슈퍼그라파이트라는 수철이용 신소재를 적용해 하루에 1000리터 이상의 식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몽길 휴먼재단이 설립한 10번째 학교인 룸비니 휴먼스쿨에는 7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와 음수대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3대 종교가 정부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계사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문화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국내 3대 종교가 운영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상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생필품에서 문화 서비스, 그리고 사찰 음식까지. 올해로 5회째 맞이한 사회적 경제 문화 축제에 전시된 제품들입니다. 소년원을 돕기 위해 스님이 손수 만든 장신구들이 눈에 띕니다. 한 30%는 기관에 드리고 20%는 우리 학생들 간식비로 나가요. 이렇게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장학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뿌리내리고 있다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이들 기업들의 제품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현실. 인지도가 낮고 영세한 사회적 기업으로선 이런 행사가 판로 확보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돌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다 공공적인 일, 사회적인 일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6명이 같이 하고 있어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는 사회적 기업의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순서를 정해 사회적 경제 문화 축제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교계가 주관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는 보살행입니다. 앞으로도 불교는 이웃 종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확산을 통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종교계의 사회적 기업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종교계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종교계 사회적 기업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모차르트 마술 피리를 비롯한 6개 기업이 종교계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3대 종교계가 마련한 사회적 경제 문화 축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제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불교 활성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와 고창 성송체육회관 일대에서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 되는 대불련을 주제로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해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선운사 일대에서 열리는 전국 동문대회는 전북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와 함께 미래불교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현재 65곳에 불과한 대불련 지회의 100곳 복원을 목표로 지회 동문, 재학생들과의 협력을 전개하고 각 대학별 불교 동아리와 인근 사찰을 연계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주에는 유일한 종립학교법인 정광학원이 있는데요. 부처님의 자비사상 아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이사장 덕문 스님의 취임으로 변화와 혁신이 기대되는데요. 정광학원의 과거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학교를 외워하며 서 있는 관세음 보살은 자애로운 미소로 학생들을 내려봅니다.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학교법인 정광학원. 교내 곳곳에는 불교 사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1946년 마남 스님의 원력으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서남사, 대흥사 등 전남 지역 5개 교구 본사가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학교법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과 홍익인간을 건학 이념으로 묵묵히 걸어온 70여 년의 세월. 정광학원은 1946년 중학교를, 1951년 고등학교를 개교한 이래 올해까지 모두 3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광학원이 만한 큰 스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또 정말로 자비정신이 충만하고 여기에 우리 학우들이 정말로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 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부담감이 들고요.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이사의 역할이고 또 이사장의 또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진로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광고 학생들이 2012년 선풀 누리단을 꾸려 악플 없는 인터넷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템플스테이, 그리고 선다교육, 그리고 명상향기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불교 교육도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동아리, 가족과 함께하는 푸른 가족 캠페인 동아리 등 다양한 학생 중심의 동아리를 운영하며 관심과 배려의 소중한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인성교육 위주로 가야 되고 또 특히 부처님의 자비정신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 정신이 녹아내려갈 수 있도록 독립학교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청소년 인성교육이 쟁점이 되고 있는 요즘 부처님의 정법을 통해 올바른 학생상을 제시하고 있는 정광학원. 입시 교육에만 치중해온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명실공히 불교의 해법을 통한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발언하고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경기지구 주관으로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 창립 99주년 기념 제38차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 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통일시대의 주체가 될 청년불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충길 대불청 자문위원은 한국불교 발전과 불교 청년의 자주와 자립을 위해 4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포용국가 실현과 교육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취임 8개월여를 맞은 유 부총리를 정부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소회와 다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에서 만난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첫 화두는 포용국가 실현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로드맵. 유 부총리는 그 핵심으로 교육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그게 어떤 지역이든 또 부모의 경제력이 어떻든 간에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교육의 기본권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말 취임 당시 불거졌던 사립유치원 파동은 재발 방지를 넘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별 없이 지원하고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방안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여의 논쟁을 거쳐 극적인 합의로 오는 8월 시행하게 된 강사법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지원 체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고 대학 측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그 책임성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강사 쪽도 약간 부족함은 있지만 아주 지난한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출발한 것인 만큼 서로의 그런 합의 정신을 좀 존중해서 함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갈 계획입니다. 강사 대량 해고 등 현장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교육부의 솔선수범 그리고 대학과 강사들의 협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OECD 국가 가운데 마지막이자 오는 2학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유 부총리는 이 역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국가의 책임 하에 교육받을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정난은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BBS 특집 대담, 문재인 정부 교육 혁신을 꿈꾸다. TV는 오늘 밤 10시 40분과 내일 아침 9시, 그리고 라디오는 내일 오후 6시 각각 방송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 씨가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해 난민들을 만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불교 콘텐츠 기업 불광미디어가 정 씨의 신간 에세이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배우 정우성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레바논과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 앞장섰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난민들과의 공존, 연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이 얘기가 정 씨의 에세이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에 담겼습니다. The book reflects Woo Song's 5 years journey with UNHCR and will bring you to stories and his personal encounters with refuge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m always inspired by Woo Song's stories from the field and his encounters with refugees. 특히 정 씨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던 경험과 함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개인의 관심뿐 아니라 해당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난민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며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그릇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 경제적 이유의 목적으로 자의성을 띠고 이렇게 타국을 찾는 그런 분들과는 확연히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난민을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어떤 기초 생활에 대한 어떤 생계를 지원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지난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도 밝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이 담론을 좀 더 성숙한 담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차분해지려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어느 쪽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간극을 줄이는 게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성숙한. 정 씨의 에세이는 불교 콘텐츠 기업 불광미디어가 운영하는 원더박스를 통해 출간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서울시와 평화재단이 마련한 청춘 콘서트에서 법륜 스님과 함께 멘토로 등장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불교와 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 씨가 전하는 메시지와 행보에 불교적 사유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묻어나길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백자도판에 그림을 그린 뒤 1300도가 넘는 고온을 가해 도자회화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킨 작가가 있습니다. 세종대 융합예술대학원 실용포슬린학과 오만철 교수인데요. 오 교수는 미술계의 한류로 한국 고유의 도자회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20여 년 각고의 노력 끝에 도자 예술과 회화를 접목한 도자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오만철 작가. 흙과 불의 혼이 담긴 도자 예술과 창의력 넘치는 회화를 결합해 도공과 화공이라는 1인 2역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적 전통 이미지가 가득한 달 항아리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목어, 창호, 그리고 석장승, 목장승 등을 모티브로 수묵화에서의 발묵과 파묵, 번짐과 스며들미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국화의 요소들을 백자 도판에 표현해 매력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이 목어, 창호, 다랑아리 우리 가장 전통 문화 유산 중에 하나인데 특히 목어 같은 경우는 각 사찰의 그 목어들을 가서 직접 보고 스케치하고 또 만져볼 수도 있을 때는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나뭇결의 느낌이라든지 오래된 어떤 그런 느낌 속에 또 목어 속에 파여진 어떤 그 구멍 그런 부분에서 소리 나오는 어떤 느낌 같은 걸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오만철 작가는 40회가 넘는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도자회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세종대 실용포슬린학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서 각광을 받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10월에는 영국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 초상을 도자회화로 표현해내는 등 여러 가지 불교적인 소재로 작품의 폭과 깊이를 더할 채비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불교하고는 아주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고승 대덕들의 초상을 제가 한번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스승 없이 모든 것을 홀로 하다 보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는 오만철 작가. 이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자회화 작업 속에서 행복을 찾은 오만철 작가. 그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한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각계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울산 북구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한부모와 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울산 BBS 김영렬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울산 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 보금자리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연면적 831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1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2층에는 다문화 교류와 소통 공간, 상담실, 언어 발달 교실이, 3층에는 복합 공간인 강당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소한 사무 공간,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늘어가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9월 달에 저희들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전 예정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현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 개소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센터는 한부모와 조손 가정 등 가족 형태별 맞춤 서비스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어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보면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거든요. 언어 소통의 문제고 이 두 번째가 보면 이제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 이 세 번째가 이 생긴 거에 얼굴 색깔에 대한 또 편견의 차이가 있고 네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주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적응하는 데가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이런 좋은 시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울산 북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 북구의 다문화 가족들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7빛깔의 그 무지개처럼 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 800여 명 등 다문화 가족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는 문화재 지킴이 날 기념식을 내일 전북 정읍 내장산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문화재 지킴이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하며 유공자 표창과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현, 축하 공연, 용구람 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6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춘천 남이섬과 전주 한옥마을, 장수 와룡 자연휴양림, 김해 가야 테마파크, 제주 서귀포 치유의 숲 등입니다. 서울시는 토요일인 내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청계천 수상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돼 활동하는 서울 365 패션쇼 전문 모델들이 유명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정부와 불교계의 해묵은 갈등 요인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등산객들의 불만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계와 시민들의 갈등을 그저 지켜보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겁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불교계 모두가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